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콘텐츠 IP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상인데요. 잘 찍어보고 잘 된다면 IP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연속해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콘텐츠 IP라는 단어와 IP 비즈니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IP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IP는 Intellectual Property라는 개념입니다. 지식재산이란 뜻인데 콘텐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작권과 상표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P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IP란 말을 계속 쓰게 되면서 우리가 산업의 판이 뭔가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에이터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는데 정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는데 이 콘텐츠 산업의 판이 너무 빨리 바뀐다는 것이죠. 그 바뀐 판에서 다들 I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예전에는 콘텐츠를 잘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콘텐츠를 잘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IP까지 알아야 되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찍는 영상 그리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좀 쓰려고 하는데요. 네, 이 IP 비즈니스란 단어를 많이 듣고는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콘텐츠 IP란 개념을 통해서 기존의 크리에이터를 콘텐츠 창작자로 이해하셨던 단계를 넘어서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내용을 시나리오처럼 구성해 본 거예요. 우리의 불안의 원인은 이 IP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IP가 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혼란의 원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IP라는 단어 자체는 지식재산권, 이거는 이제 무형자산으로서 지식재산, 이거는 이제 산업재산권, 뭐 상표권, 특허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콘텐츠 분야에서 이 IP가 뭔가에 대해서 사실 서로 이해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송 분야에서 IP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오히려 포맷 같은 말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뭐 시리즈, 시즌 이어나가는 분들도 이제 포맷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그런데 이게 IP야? 라고 직접 얘기하면 잘 안 맞는 거죠. 정작 이제 게임 같은 산업 분야에서는 IP란 말을 많이 써오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의 게임을 뭐 10년 넘게 이어가는 게 당연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서비스를 묶어주는 개념으로 IP란 단어를 쓰셨.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는 IP란 단어를 원작, 원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IP의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IP를 일종의 브랜드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다양한 상품군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IP라는 단어를 같이 쓰지만 서로의 이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데 이게 명쾌하게 이것을 묶어주는 개념이 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뜯어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쓰고 싶은데 일단은 그것을 콘텐츠로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아까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콘텐츠 산업이 굴러가는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게임의 룰은 이 IP 중심의 비즈니스다라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들을 얘기의 핵심인데요. 결국 IP 비즈니스는 이 자체로 새로운 이제 사업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업의 전략이라는 건 결국은 돈을 어떻게 벌 건가의 문제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는 돈을 콘텐츠 산업에서 어떻게 벌었냐? 우리가 단건 판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구매하면 그것이 돈이 되는 방식인데 과거의 콘텐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균일가 비즈니스면서 박리담회였어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 영화가 한 편에 10,000원, 책이 한 편에 10,000원 이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이제 수익의 핵심 모델이었던 거죠.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구매 비용이 내려가는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정액이라는 모델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굳이 안 내도 이렇게 많은 콘텐츠 하나를 접하는데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차라리 많은 사람이 콘텐츠를 접하는 게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파생 비즈니스에 더 도움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판매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룰이 적용이 되니까
사업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것은 창작자에게나 사업자에게나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결국은 이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제조업 방식에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나의 IP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가 뭐 얼마를 벌 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업의 구조가 비즈니스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룰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룰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좀 나누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책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책 쓰는 거 많이 관심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게 차분하게 글 쓰는 걸 좋아하면 좋겠는데 저는 말이 더 빨라요. 그래서 말을 영상으로 만들고 그 영상이 텍스트가 되고 그것이 이제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저 스스로도 이종의 IP 멀티 유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끌고 나갈 컨텐츠의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일종의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결말의 예고인데 저는 IP가 컨텐츠를 통해서 성장하는 어떤 방법론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책을 쓴다, 이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전문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이분에게도 좋은 자료가 지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IP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봐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이게 1차 목표였는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데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를 통해서 실제로 성장하는 방법론을 IP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함께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IP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컨텐츠에서 IP로 성장하는 습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서론에 해당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 영상을 좀 잘 찍어보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고민하시고 함께 IP를 고민하면서 콘텐츠 산업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와서 IP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